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대로 때렸네. 예, 이거 때려야 진짜? 되는데. 예. 자, 지난주로 우리 김남국 패널은 저희가 정치권에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잘랐죠. 예. 그래서 이제 짱짱하자고요. 예. 저희 지면은 돌아올 겁니다. 예, 예. 그러나 또 이기면 돌아오기 쉽지 않겠습니다. 오늘 갔다 다녀오셨잖아요. 예, 오늘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좀 너무 예. 피곤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1시간 거의 반 걸려서 안산 가가지고 또 돌아올 때는 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가는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네네. 가서 이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고 왔는데 제가 또 이제 출마를 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네네. 조금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 좀 나세요? 그럼요. 옛날 정말 그때는 저게 이제 그 철거하기 전에 네. 텅텅 빈 건물 그한 3층하고 4층 아니 2, 3, 4층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4층은 가정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그해 10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요? 주례로 날 초청해서 가서 주례를 하는데 이게 주례를 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한 거야. 왜요? 벌어진 거에 대해.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와중에 만났는데 니들끼리 뭐 하는 거냐? 연애를 하는 열정으로 네네. 선거운동을 도왔다면 내가 낙선될 일이 없었다. 합리적이네요. 그래서 막 예. 열폭을 했어요 내가. 그건 진짜 아주 폭주기관차처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 어쨌든 그 선거를 통해서 사랑은 결실을 맺었네요. 네. 예. 근데 오늘 또 제가 또 나름대로 김남국 변호사한테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뭘 하고 어떤 오셨어요? 저기 방송 중에 계좌 까고 좀 김남국 좀 도와달라. 1,000만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오. 우와. 그 다음 주면은 역시. 우리 저 소병원 후보 네네. 쪽 가서 또 한번 예.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좀 제 계좌 좀 까주시면. 네가 뭔데? 그냥 좀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저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김남국 변호사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김남국이 좋은 정치로 아마 보답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기 10만 원 정도만 그 이내로 하시면 다 이제 또 소득공제가 소득공제가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뭐 헛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좀 김남국 변호사 뭐 이제 사석에서 그냥 남국씨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짠해요. 그렇죠. 좀 짠한 게 있어 해가지고. 그 참 뭐랄까 김남국 아련해, 씨에 좀. 대해서 예.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 중에 너무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어서 욕조에 목욕하고 나오면은 그냥 생수 그 상태다. 씻고 나오네요. 그런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 앞에 게 다 그냥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똥 싸는 거 아니야? 허위 사실 앞에. 공표가 됐다고 그때 국물 많이 남는다고 정정을 해줬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김남국 변호사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좀 한번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군활리 같은 청년이니까. 아이고, 그렇죠. 정말 참 저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네네. 또 짠한 이유가 김남국이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지만은 그 앞에 바로 광장이 있더라고. 무슨 거죠? 문화광장, 안산 시민문화광장인데 그렇군요. 제가 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거기 네. 안산 시민들 특히 그 중고등학생들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은 시기에 청소년인 학생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아이고. 그때 제가 아들 손 잡고 거기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도행진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 생각이 나셨군요. 그래서 참 또 단원고등학교가 김남국이 지역구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지역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호 진상 규명에 엄청난 사명을 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다. 민주당이 어떻게든 꼭 그 탈환해야 될 그런 지역구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남국 변호사가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은 굉장히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참 남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없는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얘기 좀 하죠. 자, 소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네. 선거운동 아버님 선거운동 좀 잘 저는 돼가십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대면 선거 운동은 할 수가 없어서 네네. 집에서 대기를 계속 하다가 1년 동안 끊었던 SNS를 다시 아이고, 얼마 전부터 시작을 페이스북,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시작해서 네. 이제 아버지가 활동하시는 것들 이제 올리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아니 근데 왜 그 저기 친구들에게만
그 공개를 했어요. 그게 페이스북은 그 사실 되게 저한테는 어떤 사적인 공간이어서 굉장히 그 전체 공개를 하는 게 너무 좀 뭐라 아니, 그러지? 친구들 좀 중에 망설여지더라고요. 경기도 광주갑에 사는 친구가 몇 친해 있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걸 벽을 깨야 됩니다. 예. 네, 그 소 지금 변호사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 변호사님, 그 네. 공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뭐 이제 공직자는 아니지만은 네, 누가요? 공적 인물입니다 우리 소재 제가요? 네, 그럼요. 피하지마법원에 출연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주신 김에 한 말씀 드리면 네. 저희 소병훈 TV 소병훈 TV. 개설을 하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 네네. 1000명이 넘어야 실시간 그렇죠. 가능하나 봐요. 라이브 근데 가능해요. 지금 네. 얼마부터 전에 보니까 740명 정도 아이고 시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네, 예. 소병훈 TV 좋아요, 자, 지금 구독, 빨리 들어가서 네네. 소병훈 TV 알림 구독하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네. 아니 저 여기 부탁드릴게요. 저 소병훈 의원 나오신 경기도 광주갑이 격전지예요. 맞아요, 여기 격전지예요. 저기 삼선시장 그 저기 네. 그 저 출신. 조억동 시장이라고 네네. 맞아요. 조억동 시장이 그 이제 옛 시장 지금은 이제 전 시장이 됐는데 이 양반이 여기 나오는데 이 접전이 예상돼요. 그러네요. 때문에 예, 이 사실 소병훈 의원님 라이브를 하셔야 즉각 이제 현지 소식, 광주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네. 텐데 자 저도 지금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869명, 아까 우와. 849명이었는데 우와, 오늘 이 짱이다. 자리에서 1000명 우와. 넘었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라이브 하실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우와, 진짜 네. 너무 대박이다. 바로, 예. 지금 보니까 벌써 900명. 오, 진짜로? 아이고,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진짜 멋있다. 진짜 빨리 갑시다. 대박이다. 네. 아, 형님의 힘이 이 정도입니까? 야, 야, 내가 아까 1000만 원 넘겼다고 그랬잖니. 우와, 네. 대단한 진짜 형이네, 진짜. 짱이에요. 자, 순간 900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 936명, 939명. 와, 오늘 진짜 개 타셨네. 아버님한테 오늘 좀 자랑 좀 진짜 하셔도 되겠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보람이 네. 있습니다. 예. 그동안 되기만 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여기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래요. 그런. 그래서 우리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격전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갑도 격전지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래요. 자, 지금 1000명이 됐습니다. 벌써? 어떻게 저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와. 예, 이럴 수가 있기는. 와, 대박이다, 형님. 자, 어떡해, 벌써 이렇게 너무- 넘어갔습니다. 하긴 우리 10,000명씩 보니까 네. 가능한 얘기일 수도 어떡해. 있겠네요, 진짜. 1050명 지금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근두근거려요. 사실 저도 지금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버려주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라이브 갑자기 아버님께서 정말. 라이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 정말 큰 자, 부담을 대신에 약속을 하셔야 받았습니다. 돼. 네. 약속이 아니라 이미 넘었으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네. 바이올린 한번 연주해 주세요. 여기 한번 나와서.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바이올린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저기 트로트 연주가 가능해요. 네, 우리 신청곡 받아서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까지 가능합니까? 노래는 제가 노래 안 되고요. 돼요? 바이올린 아, 연습해 오겠습니다. 벌써 1100명이 됐습니다. 예, 아이고, 기대해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거 자, 대단하다. 그럼 오늘 바로 또 가도록 합시다. 형님 예. 멋있네. 우와,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또 이런 영양 인플루언서 또. 딴 데서 돈 받아. 두당 얼마예요? 농담이고. 자,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태안농산 오직 군 고구마 말랭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간식이면서 다이어트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판매를 학수고대했던 상품이기도 한데, 자, 최근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재입고 보자마자 반가워서 30개 재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아주 조금 올라서 아쉬워요. 그래도 변함없이 맛있고 상온에 두면은 작년 것보다 더 말랑하고 달콤해서 먹기 좋습니다. 강아지도 너무 강아지 사람 먹을게 근데 강아지가 또 강아지 사랑하는 좋아요. 분들의 자식이죠. 네. 강아지.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사람 그 이상이죠. 네. 그럼요, 예.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는 네. 건강식이니까. 그런 간식이라서 단점은 금방 다 먹어버리게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신천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고구마 많이 먹고 확진자가 되겠어요. 확진자. 예. 이런 의견 주셨고 이게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런 첨가물 없이 100% 태안 고구마로만 이런 맛을 냈습니다. 쫀득함은 젤리 같고 달콤함은 마탕 같습니다. 게다가 태안농사는 오직 씨알 굵은 최상급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말랭이 크기가 어른 손가락만 합니다.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까 식감 또한 남다릅니다. 브랜드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업 제품과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상품인 한 회사의 고구마 말랭이는 편의점에서 개당 3,5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네. 고구마 말랭이는 뭐 살찔 염려를 걱정하셨는데 다이어트 대용식입니다.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또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특히 살 안 찌는 군것질이 필요한데 달콤한 무언가가 먹고 싶다? 그럼 바로 태안농산의 오직 군 고구마 말랭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자, 아까 3,500원 얘기했는데 이건 한 봉지씩 팔지는 않고 요거 70g 10봉지가 23,000원. 그럼 네. 얼마예요? 2,300원. 2,300원 꼴이죠. 아까는 3,500원이라고 했는데. 아 이게 계산이 안 되나? 네. 야, 그 멘트가 너무 없어서 하나 준 건데. 아, 참. 이 광고를 멘트로 따져요? 네, 그래. 멘트 양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제품 3,500원, 요거는 이제 한 봉지가 2,300원 꼴인데 이제 10봉지부터 팝니다. 23,000원, 20봉지 45,000원, 30봉지 64,000원. 그야말로 특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맛보신 분들 중에 재구매하실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처음부터 없죠. 대용량으로 배송비 무료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네.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원재료인 태안농산의 꿀고구마도 김용민닷컴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말 그대로 꿀고구마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이거 비싸서 못 사 먹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주에 저저번 주인가 방송하고 한 봉지 갖다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예.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그래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요? 예. 저도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걸 주문을 하려고 들어가봤는데 품절이 돼 있었거든요. 너무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 전 거보다 더 되게 촉촉하고 훨씬 맛있어졌어요. 네, 더 맛있어져, 더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전했는데 요즘 많이들 못 가잖아요.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좀 많은 좀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정경심 교수 6차 공판이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내일 새로 공판이 열리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공판이 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네. 입시 비리 의혹. 의혹에 대해서 네. 이제 시작된 건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7대 허위 스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7대 허위 스펙. 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키스트 인턴 경력이 허위 스펙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가 가장 그럴듯한 의혹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조민 씨 지도 교수였던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지난주 네. 수요일에. 혹시 정영진은 아니죠? 네, 아니 이름은 잘 모르. 요즘 정은지 씨 자주 보고 있어요. 네. 그 3프로 TV라고. 요즘 경제 방송 재미더라고요. 그거. 그래요? 네. 왜 굳이 내가 홍보해 줄 필요는 없어. 그 새끼 뭔데 이렇게. 아니 잘하더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 정 박사가 농담입니다.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 측의 주신문 그리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쏟아졌던 뉴스 기사들이 조민 3일 동안 엎드려 잠만 잤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기사 제목들이 거의 9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만 이렇게 그렇겠죠. 차르르 나오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 주장은 조민이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고 며칠 나와서 잠만 자다가 갔기 때문에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 스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자고 갔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의 자극적인, 주장만 네. 실어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공판기일 내용들 이제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반대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도가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도 안 돼. 네,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게 기자분들은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저는 써준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읽을 거리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이제는. 편을 드는 겁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편을 보시면 드는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봤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자고 갔다 뭐 이런 거면 계속 지금 그렇죠.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제목들이 이렇게 촤르르륵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놀라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쟁점이에요. 네. 조민 엎드려 잠만 잤다 이 증언은 정 박사가 직접 본 사실이 아니고 네. 어떤 연구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맞아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조민 와서 잠만 잔다고. 그런데 그 연구원이 누구냐 이렇게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채택이 안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 진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연구원이 그 타인인 거죠. 네. 그 타인의 진술을 이제 내용을 할 때는 그때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를 믿을 만하다, 허위의 개입 여지가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야만 그렇죠. 증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또 누가? 어떤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런 말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요?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그 연구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진술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차 지난주 수요일 공판기일 이후에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조민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 이 내용은 사실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는 면책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허구에 지어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 차원으로 면피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엎드려 퍼 잤다.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맞죠? 쉽게 설명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법정에서 아니 저기 뭐 김용민 씨가 그 사람 죽였다던데요? 얘 잘 드셨어요. 또 약간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예를 들려고 하면 해서. 네. 김용민 씨가 죽였다고 뭐 어떻게 누가 그래요? 모르죠. 저도 들은 얘기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 이게 증언으로 그러면 만약 이 할수 없는 거예요. 증언이 인정이 된다면 그 증언도- 그럼 살인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검찰이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어디 저기 전원을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나요? 아니 그렇게 보통 안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검찰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런 증언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딱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함으로써 모르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뭐 어떤 주장이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으로서 반박을 함으로써 그 검찰 측 증거의 증거 능력을 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예. 증거 능력이 깨졌다는 거는 사실 보도가 안 된 거죠. 아니 이걸 보도 안 하는 거는 이건 사이비 언론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도를 안 해. 이게 그 검찰의 핵심 증거가 깨졌는데. 저 이런 뭐 이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사가 혹시 그렇죠. 났나요? 제가 한 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딱 한 개 한 개. 정도 보셨어요? 정말 예.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봤는데. 그 사실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 그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건 문재인 대통령을 씹기 위해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억측 맡아도 퍼뜨려도 안 믿잖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써. 뻥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 연예인 다루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검찰 다루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냥 그 단어만 앞뒤 거 다 잘라서 쓰면은 사실 사람들 눈만 현혹시키고 이러는 거가 좀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네. 요즘 언론인들 몇 명 만나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 그냥 자기들 아유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이러고 다녀. 야 그럼 뭐 언론인 왜 하냐?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에이 누가 형이 인사치레야. 그래? 저한테 그런가요? 갑자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요즘 뭐 잘 지냈어? 아 요즘 못 웃기고 살고 있습니다. 인사치레 하는 거야. 뭐 형이. 네. 그냥 던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예, 이건 그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로 짚어볼 거는 이제 또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조민이 인턴 기간 중에 8일 동안 케냐 연수를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인턴을 생활을 한 걸 보면 퀴스트 인턴은 허위 경력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났고 이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 중에 케냐 연수를 갔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 박사도 검찰 측 신문에서 증언을 했어요. 만일 조민이 그렇게 케냐 연수를 일주일이나 가는 거 알았다면 인턴 오지 말라고 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중요한 반대 증거를
아주 중요한 반대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민이 인턴 시작하기 전에 정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케냐 봉사단에 합격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인턴을 못하는 걸 양해를 좀 해달라. 이런 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트 인턴은 사실 인턴 기간 중에 케냐에 연수를 가는 게 양해가 되는 그런 좀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유연한 인턴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출입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네. 검찰 측 주장은 이거예요. 전산 기록에는 출입한 기록이 3일밖에 없다. 근데 변호인이 또 되게 의미 있는 증거를 낸 게 네. 조민이 임시 출입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출입을 하다가 8월 12일에 정식으로 반환된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산에는 출입한 기록이 3일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며칠 더 출입을 했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인 거죠. 검찰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임시 출입증이라면 그냥 주민등록증 같은 거 맡기고 이렇게 임시로 출입증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방송 그 로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나? 네, 그냥 남는, 임시 네. 출입증 같은 게 발급이 되었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 정 교수는 조민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연수 활동을 종료 신청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그 종료 신청한 당일에도 조민의 출근 기록에 남아있는 증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의 증언은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이죠. 근데 사실 뭐 대학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분 어떤 한 분이 특별히 한 사람의 그 봉사하러 온 친구 사실 그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국민 TV 있을 때 잘 몰라 사실. 어느 학교였더라. 어느 학교로부터 인턴을 보내주겠다고. 또 아무래도 교수님도 그렇게 또 학생 인턴 보내면 자기도 좋잖아. 그렇죠. 근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 기억도 안 나네. 또 왔어. 네. 뭐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뭐 무슨 사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나왔냐? 이러고 말았던 거고. 네. 그래서 뭐 또 회사 공사를 하느라고 일을 못 하게 돼가지고 며칠 못 나올 때는 나오지 마라 내일. 거의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딱 뭐 인턴 교육을 담당하는 아무개가 딱 앉아가지고 출근부에 도장 찍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 몇 시까지 뭐 일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냥 못해요. 그쵸. 그냥 자리 하나 주고 네. 그 좀 일이 많을 때는 야 이거 좀 단순 업무 같은 거 이거 잘 좀 보고 해줘라. 배워. 약간 이런 이렇게 개념이죠. 그런 차원이지 누가 인턴에게 그렇게 뭐 무슨 뭐 회사원 같이 정규직 같이 그렇게 업무를 할당해 가지고 그 성과가 나오는 대로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해줘요. 사실 저희 개그 콘서트 할 때도 인턴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방송국으로.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내가. 내 지금 나 아이디어 짜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방송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런 정말 전문인들이 일하는 공간에서는 인턴, 특히 뭐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적정한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뭐 허드렛 일이 뭐 나쁘다거나 혹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못났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네.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이제 마음껏 써도 되는 그렇죠.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에 네.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소 전에. 기소 전에 기소에 대한 이후에는 이제 재판 자체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사로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외국에서 쓴다든지 뭔가 하나의 문장만 인용을 한다든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써서 뭐 법원에 제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법원에서 제재를 하지는 않고요. 법원에서 제재하지는 않고 네. 예를 들면 그 피고 쪽에서 불리한 기사만 이거 좀 나온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 피고 쪽에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쵸.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피고 쪽에서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하는 데가 그렇게 안 별로 없지. 하겠죠. 네. 예. 예. 쉽지가 않죠. 네네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야 그러면 한마디로 키스트 건은 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그 정 박사 잠시만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것까지 아시죠? 얘기를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중간에 조민이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출근을 안 했냐면 당시 연구소에 분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연구원이 조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네. 연구소에 일이 있어서 못 챙겨주니까 일단 대기하라라고 했대요. 그리고 정 박사도 증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분란이 있었던 거는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하면 인턴이 거기 나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예. 그건 나가면은 그거는 쫓겨날 것 같은데. 왜 왔어죠? 공사하니까 며칠 나오지 마. 네, 그거 똑같은 거지 뭐. 맞아요. 저도 뭐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 하러 누가 오면은 일 있으면은 좀 집에서 좀 책 좀 읽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민 씨는 그 히스트 실험실에 나와서 이제 영어 논문도 읽고 실험 도구 세척도 하면서 인턴을 하다가 연구소에 분쟁이 생겨서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케냐에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미리 양해를 구했던. 네. 그러면은 이걸 과연 허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부 디테일에서는 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허위나 위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냐. 그렇죠. 그 장모의 그 허위 잔고증명서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이거는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위중한 문제인 안타깝죠. 것인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예. 조민 씨는 조국 장관의 딸이란 이유로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런 공격과 비난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당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동조했던 언론들 대가리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뭐 황인희 씨 대가리 박아본 적 있습니까? 공익 출신이라. 예, 공익도 대가리 박습니다. 오, 대가리 박습니까? 그럼요. 저는 좀 진짜? 총무과에 있어가지고. 아, 예, 그래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총무과는 대가리를 안 박는군요. 무슨 어디 쓰레기 단속과 뭐 이런 거 계셨습니까? 아유, 우리 때는 맞기도 하고 뭐 그냥 공익이요? 머리 박기도 하고. 그럼 나도 공익했어요. 그래요? 예. 오.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았지만은 네. 옛날에는 뭐 그보다 더 심했지. 제가 예전에 대가리 박는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사실 저는 있어요? 개그맨 된 이후로 대가리 박기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는 굉장히 그 문화가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후배 강하죠. 문화가. 네. 그래서 모 선배가 저희 기수를 단체로 집합을 걸어서 대가리 박아라. 누군지 궁금해요. 예, 일단 박고 시작하자. 네, 일단 박아라. 박고 시작하자. 박아라는데 전 처음 박아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들어가고 나서 이제 19기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얘기는 들었죠. 굉장히 세다. 공기가 세다. 근데 맞을 수도 있다. 네,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한 뭐 20년 전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서 박았다가 갑자기 제가 일어났죠. 네.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선배 앞으로. 음. 못 받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들어가서 막았어요. 예.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다시 박았던. 그래요. 예. 맞으면 굉장히, 박아야 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공채들 사이에서 거의 신 같은 에피소드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유상무가 안 왔다. 우리 유상무가 안 왔다 오늘. 유상무 대신 맞을 사람 손 들어 했는데 네. 저희 동기가 네. 저 빼고 다 손을 든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황현이 나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요. 개그맨들한테 전설 같은 에피소드로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손 들어야겠더라고요. 너 손 왜 들었어? 그랬더니 너 맞기 싫잖아. 왜 들었어? 그러니까 예. 눈치 봐서 들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민 씨는 그러면 일단 지금 허위 인턴 이 말 네. 자체가 초장부터 그냥 거의 뭐 이제 탄핵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조민 씨에 대한 허위 스펙으로 기소한 그 검찰의 기소의 그 바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참.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재판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를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증거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이 안 보여준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네. 왜 그래요? 이상하죠. 이거 되게 그래야 이상하죠. 상대방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피고로 선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못 보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은 특히 고발장 같은 경우는 고소장 고발장 같은 경우는 증거 번호의 제 1번에 들어가는 게 고소장 고발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은 검찰에서 득달같이 증거로 딱 제출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이 고소장 증거로 쓰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오히려 부동의를 하는 게 고소장 고발장인데 네. 이거를 제출조차 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건 맞아요. 안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안 보여준 이유는 네. 그냥 증거인멸입니까? 증거를 그냥 안 낸 거죠. 안 고소장 낸 고발장을 안 낸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그 목록을 제출을 받아서 열람 등사 신청을 따로 한 거예요. 검찰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그 한 목적은 이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내사를 해서 인지수사를 한 것이고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고소장 고발장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판사님이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그걸 이제 밀봉을 해서 일단 판사한테 가져와 봐라. 판사들이 읽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고소장 고발장을 안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기각을 했어요? 누가? 판사님이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재판부에서 이 고소 고발장을 안 보여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죄가 있다. 여죄가 있고 지금 수사 중인데 네. 이 차원에서 보여주면은 그 여죄를 저쪽에서 피고인 쪽에서 알게 되면은 이 증거인멸을 죄를 시도한다?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오,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내사나 부당한 내사나 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이건 남용된 것이다. 이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소 그러면- 고발장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했더니 이제 제가 기사를 출력해 왔는데 네. 그 재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범죄 인지서나 수사 보고서 일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다음에 고소 고발장 등에 의해서 인지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써 있대요. 네. 보진 못했죠.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 교수 측 주장과 같이 8월경 그러니까 내정되기 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그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등에 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 기사다. 이것만 제출하면 검찰이 절대 수사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통상적으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증거를 어느 정도 소명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해버리죠. 네. 그렇지. 증거 더 가져와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언론 보도가 첨부 자료로 된 고발장을 가지고 60, 70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것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평화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언론도 두고 이제 시민단체로서 대응팀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요. 비위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취재로는 한계가 있어. 네. 보다 깊숙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좀 수사해달라 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시민단체, 특히 우파 시민단체들은 조국을 엿먹일 목적밖에 없는 이 단체들은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 제기만 모아가지고 조국이 범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수사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언론 보도 모아가지고 고발장을 냈는데 그걸 갖고 검찰이 수사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원래 안 해요.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열심히 그렇게 취재를 원래는 해가지고 고발을 해도 예. 각하를 많이 각하하죠, 해요. 각하. 한참 뒤에 하든가. 예. 예. 아니 그냥 각하예요. 한참 아예 뒤에. 하든가. 그냥 각하. 예, 예. 원래는 각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식의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바로 고발장을 수사했죠. 왜 그렇죠. 복사도 안 해줘요? 보면은 진짜 좀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는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라고 볼 수 없고 저는 이거는 인지 수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네.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빌미지. 그냥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제 수사하기 위한 빌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고발도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다 이런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오랏 기소할 거리가 많네 하고 기소한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지금 이런 시민단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고발장을 갖고 검찰이 60군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이미 검찰이 그 고발장을 기다렸거나 혹은 시켰거나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인지수사 남몰래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이게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지금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몰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주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이상해? 이상합니다. 네, 예. 아무튼 검찰의 고발장 이런 언론 보도 자료만 가지고 첨부된 고발장을 가지고 수사를 착수해서 60, 70곳을 압수수색한 거는 이상합니다. 네. 네. 지난 저의 그 예. 통상적인 저의 변호인으로서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상합니다. 지난 그 몇 개월간 진짜 온 전국을 좀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네. 거 치고는 뭔가 좀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직 좀 뭐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네. 좀 들 정도로 사실 좀 그렇죠. 허술한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이 정도는. 예, 예. 자, 하여튼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서 또 조민 씨 재판을 보면서 뭐 검찰이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뭐 동의는 안 되지만은
자기들이 하여튼 조국 죽일 목적으로 했든 안 했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검찰의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그런데 법원이 이걸 제동을 걸거나 검찰의 이런 무리한 욕망, 그랬던 재판 태도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복사도 안 해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복사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아니, 고발장? 복사를 해줄 때 그 내용만 약간 지우는 거죠? 그렇죠. 인적 사항만 지우고 그러니까 복사를 그게 해주는 약간 거죠. 검색으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나오더만요. 네, 보니까. 맞아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왜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성심 교수.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제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도 계속 이제 입시비리 관련 증인이 나올 예정인데 최성해 누구 총장도 나오세요?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요. 최성해 이제 어떤 총장. 증언을 할지 또 예, 변호인이 어떤 반대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입증할지 네네. 이제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절차는 계속 그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증인들이 나와서 네. 검찰 측의 증언을 뒷받침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진술을 하거나 이런 증인 신문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증인들이 계속 와서. 네, 그리고 그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마 피고인 측 증인을 신청해서 또 증인 신문. 이제 보통 증인 신문 절차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나야 그 재판부가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증거 기록을. 그제서야. 이게 검찰 쪽 증인이 한 번 쫙 나오고 네. 변호사 쪽 그렇죠. 증인이 쫙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는 거군요. 절차가 예. 저기 항상 그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먼지 털기식 수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조국 프레임이었죠. 네. 예,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재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야지 왜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합니까? 그거야말로 당신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 그 증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네. 네. 평화나무가 이제 지금 공명선거 감시단을 가동합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네. 예, 또 여러분도 자문 소개해 해주시군요. 주시고. 예. 근데 이제 평화나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12명의 목사를 고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10여 명의 목사를 또 고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 뭐 설교를 거의 불법 선거 개입의 장으로 만드는 분들 예. 저희가 고발한다고 또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그때는 뭘 할 거냐? 평화나무가 뭐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파라치를 돌릴까 합니다. 아, 설교에 대한 예, 파파라치. 설파라치. 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오시면은 우와.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확실한 증거면은 저희가 얼마 드리고 우와. 그렇게 해서 이게 기소가 됐다? 그럼 네. 또 저희가 또 성공 보수를 우와. 또 드리기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예? 설파라치 하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되네요. 지금 제 예. 돈이 좀 모자라요. 예.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열일하시네. 우와. 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귀신 잡는 데는 해병대, 목사 잡는 데는 김용민. 예. 목사라기보다는 네. 그 일부 목사, 잘못된 일부 목사. 일부에. 예. 자,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네네. 평화나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고 있어요. 설파라치 돌리면 이제 전국에서 목사들이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또 새 가슴이세요, 은근히. 예. 김용민이는 목사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요. 싫어해서 싫어한 김에 좋은 일 하자. 어차피 무슨 일 해도 욕할 텐데 믿어주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은 좋은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평화나무 만들었습니다. 자, 평화나무가 지금 큰일 하고 있어요. 네. 자, 하나은행 179-910043-57404 네, 여기로 좀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설파라치 저희가 돌려가지고 정말 불법 선거운동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된 상황이어서 진짜 이 설교도 가려가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다. 네, 우리 전광훈 목사의 덕이 네. 무척 크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조국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도 처음 열렸어요. 혹시 그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인데요. 저는 이것만 딱 봤어요. 박형철 비서관이 말을 바꿨다고 해서 그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네. 정말 말을 바꿨더라고요. 박형철 청와대에 있었던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네. 검찰은 이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조 전 장관을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 와서 박형철 비서관이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미 감찰은 종료되었었고 유재수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관 통보를 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그럼 이거는 본인 스스로 조국 전 장관은 무죄였다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도 너무 정면으로 말을 바꿔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박경철 비서관 스스로도 자신이 기소될 줄은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일 좀 신빙성이 있는 것 자, 같아요. 이 배경사를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박형철이 원래 윤석열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네. 검사고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로 파견이 됐어요. 사실 정권 초만 해도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청와대하고 사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어떤 같은 그 팀워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갔죠. 그러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이후로 완전히 이 모반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박형철 씨가 굉장히 좀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느 편에 들어야 하는가? 라인에 들어가야 되나?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아마 하명 수사 때문이었을 거예요. 였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유재수가 이제 그렇죠. 뇌물을 유재수. 받은 것에 대한 감찰이었죠.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맞아요. 이 사람 비리가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이 감찰이 종료가 된 상황에서 더 뭐 벌 주지 말자. 이 사람 사표 내기로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내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 유재수로부터 뭐 특별히 뭐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엮었단 말이지. 네. 네네. 그때 이제 박형철 씨가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때는 성렬이 형이 나 빼주겠지. 조국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지. 기소 안 당하겠지. 이런 은근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자기까지 기소가 됐어. 약간 그런 거지. 형, 나 형 편이야. 난 빼줘야겠지. 약간 자기까지 이런 기소가 된 거야. 기소가 돼버린 거죠. 청와대 그만둔 마당이고. 황당한 거지.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조국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검찰이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이것도. 그래.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재판 결과는 이제 이번에 열린 건 공판 준비기일이었고요. 네. 이제 아마 법정에서 그 박경철 비서관은 또 본인의 무죄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 네. 근데 사실 무죄예요. 이거는 유재수 감찰부만은 이제 네. 제가 만주 변호사로서 네. 무슨 피의자를 입고 있는데 무슨 변호사예요? 아니, 만주에서는 이렇게 입습니다, 변호사가. 만주에서 변호사 유니폼이다. 예, 그렇습니다. 패션을 선도하네. 만주 변호사로서 제가 예측하는데 그 무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죄 무죄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 기소가 됐으니까 본인도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진술할 그 수밖에 사람이 없죠. 말이야, 그 윤석열 씨, 그 의리가 없이 말이야. 그렇게 저기 박형철 씨가 그렇게 나왔으면 좀 봐줘야지. 그거 같이 기소를 하냐. 아이, 참. 짜장이 짜장했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짜장 같은 일이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네네네.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또 아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네,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다 않았어요? 급해졌어요. 공소시효가 네. 4월 1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았어요. 네, 먼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야, 정대 지금 뭐 그냥 뭉개면 되네. 그냥 뭉개면 되겠어. 4월 1일까지. 근데 수사하라고 그러면 안 시키긴 되죠. 했죠. 그러면 안 되죠. 검찰청에다가 수사해라. 네, 시키긴 했고 뭐 네. 보고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는 했지만 할 바를 다 했다 이거지. 내가 저번에 한번 근데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350억 원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350억 원의 잔고가 있다라는 증명서를 쓴 거는 그거는 그냥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위험하게 남의 금융기관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350억 원짜리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하겠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돈 많이 있으니까 잔금 변제기 좀 연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목적으로
장고증명서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는 동업자가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고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를 리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대택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장모는 이미 옛날부터 고위험 고수익에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350억 원짜리 장고 증명서를 그냥 만들 이유는 없겠죠. 어디 쓰려고 만드는 거지. 예, 예, 예.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그렇지.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된 장고 증명서가 존재해요. 1번. 그리고 그 장고 증명서는 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도 존재해요. 2번. 그리고 재판에서 장모 스스로가 그 장고 증명서는 딸의 지인을 통해서 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자백해요. 그러면 이 이상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기소하면 돼요. 이거는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고 증명서 날짜가 2013년 4월 1일이라서 네. 공소시효가 다음 주에 4월 1일에 완성이 되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이건 정말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더 이상 수사할 것 없이. 네, 왜냐면은 표창장 나온 그 거니까. 기소에서만 볼 수 있듯이 공소시효 하루 남겨두고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고 수사를 뒤늦게 해서 뭐 공소장 변경이 굉장히 뭔가 큰 차이 나는 그런 공소장 변경을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그럴 것도 없이 지금 나온 것만으로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 지금 의정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4월 1일까지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뭉갠다면은 그거는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강심장이 있을까요?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예? 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니 무슨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기소한 판에 아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총장의 장모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검찰은 한 몸이다. 뭐 이런 문장도 많이 옛날부터 있는데. 뭐 저 검사 동일체? 예. 에이 그건 옛날 얘기지. 근데 해야지. 없어진 게 언젠데 그게. 아니 근데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걸 모두 다 자기 소신이 있었잖아요. 뭐 다 수사한다. 근데 이런 그랬죠. 거를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위조 사실 같은 건 너무나 명확한 너무 일이잖아요. 명확하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장모랑 윤석열 총장이랑 뭔 상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리고 결혼 전에 또 있었던 일이고. 뭔 상관이에요? 라는 말이 예. 최근에 뒤집혔습니다. 뭐 징계받은 사실이 있더만 보니까. 그거 그래요? 봤어요. 성렬이 형, 예. 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뭐 1개월의 정직인가? 근데 검사 정직은 굉장히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무서운 처벌 정직은 아닌가요? 굉장히 중한 징계예요. 처벌이죠. 예. 네. 정말 검사 징계 입장에서는. 중한 징계 1개월 네네. 정직이라는 거는. 근데 그건 제가 조사를 이렇게 자세히 못해서 시기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그게 정대택 장모 사건입니까 그거? 그게 장모 사건이 아니라 어떤 그 검찰 그 징계가 대한민국 공보에 실리나 봐요. 관보. 관보에 실리나 봐요. 근데 그 관보의 징계 사유로 이제 댓글 수사하면서 이렇게 검찰 그 검사장의 승인 없이 뭐 압수수색 영장하고 공소장 한 거 그것도 이제 징계 사유였지만 네. 세 번째 징계 사유가 뭐였냐면 부인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신고하지 않은 것 이런 사유가 누락시켰다. 있었던 거예요. 누락시켰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바로 장모 사건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인과 재산 신고 관련해서 잘못했다고? 재산 신고 잘못한 그런 중대한 과실로 그걸 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내용까지는 나온 거죠. 그건 내가 알고 있기로도 정직은 자르기 전 처벌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자르는 정직. 처벌 그렇죠. 그 전 단계 네. 처벌이잖아요. 네, 감봉 정직 그다음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상관이에요라는 말은 그 상관이 없으니까 수사를 하란 얘기거든요. 사실 장모가 저도 결혼을 해서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지만 장모님이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 수사하시는 분이니까 수사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거는. 네. 원칙대로 수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몇 달 동안 봐오고선 그래. 했잖아. 하긴 수사를 뭐 어쨌든 뭐 무리하게도 하고 뭐 했잖아요. 자, 예. 제가 해야지. 우리 윤 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요, 뭉개면은 4월 1일까지 뭉개면 될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 보세요. 지금 나경원 계속 뭉갰잖아요. 네. 뭉갰고 뭐 수사 안 이거는 했죠. 조국에 대한 물타기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조국으로 물타기 한 사람이 본인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나면 나경원 꼴 납니다. 예. 나경원이 저렇게 주장하고 뭉개고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두고 봤고 계속 그래?
너 국회의원 되기 싫어?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작 주민들이? 그렇죠. 동작 주민들이 무슨 호구입니까? 지가 얘기하면 다 변명이 되고 지가 얘기하면 다 그냥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윤 춘장 똑같아요. 당신 뭐 지금 앞으로 뭐 대호 프로젝트 얘기 나오던데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이때 털지 않으면은 네, 맞아요. 두고 당신의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수사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러니까. 싶으시면. 그 자기는 그러겠지. 나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해. 소리 하고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러면 해요. 검찰총장이 저렇게 추상같이 살아 있는데 그 수사를 하나? 저번에 기소를 하나? 했잖아요. 사장님이 점심 먹자고 중국집 가가지고 망고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짜장. 못 시켜 이러면 평소에 어떻게 시켜 거기서. 네. 그런 상황이랑 그쵸.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영업시간도 끝나가. 심지어 그 중국집에. 4월 1일까지 장모 기소 안 하면은 대권도 끝나요. 우리 저 성렬이 형. 네. 그 저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장모님이랑 사위랑은 뭐 몰라요. 장모님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지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수사를 하시라고. 수사를. 네. 난 그 네. 말씀을 좀 아니 드리고 수사할 것도 없어. 소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소하면 돼 그냥. 돼요. 네. 기소하면 돼.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검사가 누가 기소를 하겠어. 그게 쉽지가 않지. 그게 나는 네.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 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문정 검사 당신이 수사하면은 권위가 있으니까 당신이 단장 맡아라. 단장 맡을 짬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23기인가? 네. 30기인가? 갑자기 그렇게 30기, 쓸수 있어요? 30기. 갑자기? 30기야. 지금 윤 춘장이 23기고. 30기니까 한번 하라고. 예. 그래서 그 양반이 뭐 보름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랬었어요. 보름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딱 보고 기소를 하면은 그걸로 끝이야. 음. 그 아주 좋은 방법.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장모든 누구든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대호 프로젝트에 좀 더 기름칠을 바를 수 있었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공수처나 이런 데서는 뭐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장모. 이게 7월인데? 아니 그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수처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약간- 지난 걸 가지고 소급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수처에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 공소시효는 굉장히 국민의 권리에 중요한 그 하나의 무리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공소시효 뭉개고 뭐 무슨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소급 적용하면은 틀림없이 위헌 판단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우리 윤 춘장님 4월 1일까지 버텨보자. 그 마음이 혹여라도 있다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큰 꿈을 갖고 있다. 네. 응?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전에 납득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장모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 네, 소신이 맞습니다. 있는 분이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왜 왜 표정이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지상파 방송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 말씀을 드려야 기소를 하지.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렬이 형이 또 그런 말하면 또 아, 듣습니까? 좋아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맞아, 나 남자지. 기소,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얘기한 거죠. 그것도 네. 지상파. 예, 예. 지상파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또. 네. 기